이것은 이게 세수하다 뭐라도 뭔가 내용을 만들고 올려야 하니까 향수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랴부랴 한 거라 약간 저는 저의 어떤 버릇들을 굉장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게 제가 약간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. 엄청. 그리고 옷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뭘 정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습관이 있더라고요.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조금 뭔가 아쉬운 거예요. 그거를 더 뭔가 세팅된 어떤 이야기로 더 잘 취향을 반영해서 말을 이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쓰겠지 하고 그 타투를 좀 직업까지는 아니고 좀 타투를 배우고 싶어서 예술이라는 누나한테 타투를 배우고 타투이스트를 아주 짧게 했었는데 타투 할 때 이제 받으시는 손님들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코스트코 갔을 때 막 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. 아무튼 그래서 셀카봉이 이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안정적이죠. 그리고 연석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못 보겠다 이 말과 동시에 좋다고만 하지 말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, 그래야 이게 보는 그게 있지라고 해서 하길래 그리고 제가 요즘 조향 공부하는 게 아직은 미숙하지만 매우 이제 클래스 수업도 듣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왜 향수가 많지? 그리고 향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. 그거예요. 그 비염, 만성 비염이 엄청나게 심한 편이고 검색해봐. 비중격 망곡증 교정 치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이었나? 그때 했는데 조금 과장 보태서 말하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그런 결핍 때문인지 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굉장히 엄청 민감. 채취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, 그런데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뭔가 퍼스널리 그 사람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향수만 뿌리는 이런 편은 그날 기분이나 뭐 룩이나 막 어떤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싶다, 이런 이미지고 싶다, 저 향수 병이 예쁘군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뿌리는 편이기 때문에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향수 소개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아픈데 제 향에 대한 어떤 그런 만성 비염인의 결핍을 가장 처음으로 해결해준 이것은 칼빈 클레인 것이고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향이에요. 이게 향수예요. 이게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얼마나 오래되고 여기저기 부딪혔으면 곳곳에서 깨진 흔적도 있고 복숭아 향 같은 것도 나고, 제목은 보시다시피 Eternity Moment라는 모순적이죠. 저는 그 모순 또 딴 말로 세면 안 되는데 보다가 제가 이거 하면서 양귀자
소설가의 모순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저 이버릇도 있더라고요. 그 말하기 전에 그 눈알 굴리는 거. 그게 뭔가 왼쪽으로 굴리면 운의 자극, 오른쪽으로 굴리면 잔해 자극 뭐 이런 얘기를. 향수의 유통기한은 제조 일자로부터 3년에서 5년이고 개봉 후 분사한 시점부터는 약 2, 3년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배운 결과 사실 유통기한 같은 건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갖고 있어도 기분 좋잖아요. 그 향수는 그 병 자체가 병들 이렇게 수집하는 재미 같은 것도 있고 룸스프레이로 써도 되고. 실제로 저는 그 사용하는 룸스프레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. 그 룸스프레이는 뭐라 읽어야 돼? 핀 국내 브랜드이고 북촌로 11길 이렇게 주소도 써있네요. 그랜드핸드.com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추 향 같은 좀 시트러스한 향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룸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좀 세요. 스파이시하고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의 룸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 퀸마마켓이라고 지금은 아마 젠틀몬스터인가? 거기 퀸마마켓이 있을 때 전 그 도산공원 바로 옆에 거기 진짜 엄청 자주 갔었는데 없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워했던. 아무튼 이것은 거기 퀸마마켓이 있었을 때 거기서 샀었고 2개의 향을 샀었는데 하나는 다 썼고 룸스프레이 샀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의 첫 향수였다. 제가 향은 무조건 시향하고 사는데 크리스찬 디올의 듀이라는 향수입니다.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온라인으로 샀었어요. 왜냐면 이소라의 6집 명반이죠. 그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이 향수에 대한 가사로 쓰여졌습니다.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. 샀죠. 쿠팡으로 샀던 것 같은데 이 눈썹달이라는 명반. 근데 저 눈썹달 LP는 제가 동건 씨가 LP 가져오면 틀어준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? 그 LP를 스네일 레코드 앤 바에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소라 6집 틀어주세요 하면 동건 씨가 틀어줄 거예요. 그 귀여운 남자 있죠? 그리고 이것은 향수는 아니지만 이거 전에는 그 뭐였지? 데니 맥켄지 아쿠아 디 팔마의 이 뭐라 발음해야 돼? 루스티 컬러니아? 테이스팅 노트를 보니까 오렌지, 레몬.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너무 호텔 향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히 거슬리지 않는 뭔가 디퓨저는 뭔가 향이 너무 뭔가 인상이 좀 한쪽으로 이렇게 가있다 하는 느낌이면 좀 별론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다. 바이레더의 모하비 고스트. 바이레더는 이 디자인을 진짜 잘한 것 같아. 미드 센츄리 같은 그 딱 보면 바이레도 이거를 진짜 잘한 것 같아. 사실 그게 그 상업 디자인의 우디한 계열이지만 좀
편이고. 그래, 이게 베이스가 머스크라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이 미들 허트가 매그놀리아도 굉장히, 갑자기 그 영화 매그놀리아 생각나네. 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TMI를 이런 거 찍으면서 방출하면서 다시금 저희 꽃 중에서 하얀 꽃을, 빨갛거나 하얗거나 그런 꽃을 좋아하는데 안개꽃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근데 또 안개꽃이 도매시장 가거나 어딜 가도 비싸더라고요. 그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 배경에 깔리는 베이스 같은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뭔가 가질 수 없는, 그 다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목련해질 때 뭔가 목련해질 때 그렇게 슬픈 것 같아. 대단한 걸 발견했어. 9,500만 년 된 최초의 꽃. 꽃은 이런 거 찾아보면 진짜 꽃말이라던가 이 이름의 유래라던가 서식지의 어떤 그런 거나 정보나 시작이나 어떤 식물학자에 의해 뭐 이런 정보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학부 때도 그렇고 또 딴 얘기야. 꽃이 주는 어떤 성질 같은,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많이, 그 박영택 교수님의 식물성의 사유, 저 책 재밌어요. 그 로에베, 맞다, 나 그것도 있구나. 그거 어디 갔냐? 맨날 이렇게, 저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어딨지? 막 하면서, 지금 형수도 저게 다가 아니야. 그 계속 이 로에베 향수의 이 이미지로 유명한, 이게 뭐 몇 개의 버전이 있죠. 거의 안 썼어. 이게 한 차례 꽤 유행을 탔었는데 유행하니까 쓰기 싫어지네. 그 식물 얘기 나온 김에 칼 브로스펠트, 이 사람이 독일인이고 식물학자예요. 그러니까 포토그래퍼이기도 하지. 근데 19세기 태어난 사람이고, 그 사진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사람이죠. 보타니스트, 그러니까 식물학자인데, 오, 베를린에 있는 아트스쿨에서 교수를 했네. 조각도 했다고? 이렇게 메모 같은 것도 해놓고 엄청 봤었는데 새로 알게 된, 조각 이미지 안 나와. 그리고 이 이미지 있잖아요. 이게 이렇게 써있죠. 파슬리아라는 화려한 꽃으로 유명한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이미지가 팔에 이렇게 타투를 가르쳐준 예술 누나가 해준 타투예요. 제가 나 이거 해줘 하니까 2시간 만에 거의 했던 것 같은데, 제 몸에 박혀있는 이미지도 있고, 식물의 경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제가 진짜 이 칼 브로스펠트 사진에 빠져있을 때, 사이턴블리가 페인터로 유명하지만 그 사람의 조각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. 보시면 그 특성들이 있어요. 그 어떤, 그리고 이 딸깍하는 디테일, 뭔가 설명 보니까 좀 우디한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. 근데 확실히 꼭 퍼퓸을 하는 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향수 같은 것들이
접근하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매출 올리기도 좋겠죠. 하지만 럭셔리 제품을 만드는 곳들이 어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향수 사는 게 진짜 그 향 맡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같은 노래더라도 그 이미지, 그 커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에 그것에 관해서도 글이 있습니다. 제 글이 제 웹페이지에 굉장히 소량이 있긴 하지만 몇 점 없어요. 근데 시각성이 주는 어떤 위대함, 믿니? Do you believe? 이라는 존 버거의 Ways of Seeing을 언급하면서 오타가 있긴 하지만 Way of Seeing이라고 써놨더라고요. 근데 고치기 귀찮아서 옛날에 썼던 거기 때문에 디자인 너무 중요하다는 거 힘들어. 샤넬은 사실 이 CC 로고가 로고 플레이 코코 샤넬의 전기도 너무너무 재밌죠. 그 미친 사람 같아 그 사람. 그리고 얘네가 샤넬은 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따온 주변인들의 이름을 따다가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넘버 5의 그 유래라던가 뭐 이 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그런 거 몰랐을 때는 뭐 보이드 샤넬 보이 어쩌고 했을 때 그 보이가 남성 걔네가 다 그거니까 여성 제품을 만드는 업체고 뭐 그래서 얘는 되게 탑노트가 되게 세네. 이거를 언제 샀냐면 샤넬의 이 보틀 안에 든 이 라인들이 쫙 출시됐을 때 20몇 개였나? 그때 엄청 막 현대백화점 1층에서 지나가다 갑자기 샤넬이 향수가 왜 저렇게 많지 하면서 가지고 막 타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것은 바로 하고 시향하자마자 일단 이거 하고요 이랬던 베이비 파우더 향이 굉장히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를 추천드립니다. 얘는 발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큐르드루시 요것은 레더 향이 엄청 강합니다. 약간 락시크 무드의 느낌. 그리고 요것은 에르메스 제품이고요. 이렇게 오픈하는 테라드 에르메스이고 저는 이것을 아마 2018년도, 2019년도 여러분들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세점에서 저는 샀었고 그때 여름에 유럽에 갔기 때문에 온갖 향이 아닌 냄새, 악취들 이것은 그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향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그 뭔가 럭셔리라고 하기에는 럭셔리는 좀 어떤 사치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럭셔리라는 느낌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이 클래스 느낌의 뭔가 그리고 요것은 가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인생 향수라고 할 수도 있는 톰 포드의 얘는 또 발음을 어떻게 해? 에벤퓨메? 얘는 오드 퍼퓸이기 때문에 지속이 꽤 됩니다. 마지막 4년 전인가? 도쿄 갔을 때 꼼데 가루송 매장 가서 샀던 그때 바지 한 벌과 티셔츠를 사면서 같이 근데 진짜 도쿄에 있는 꼼데 가루송 매장은 뭐 몇 개나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어느
동네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번에 그 뉴욕 갔을 때 리고엔스 매장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직원들이 너무 멋있어. 첼시 쪽 갔을 때도 매장 갔다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. 향수는 아니지만 제가 손하고 입술 뭐 이런 게 굉장히 대단히 잘 트거든요. 그 흰색 말고 이 검은 제품이 이렇게 짜서 쓰면 졸라 은은한 이 향이, 이곳은 자외선 차단 그 SPA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끝내는. 처음에 이거 하면서 자주 못 올릴 것 같지만 이라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 이제 완전 프리즈로 인한 이현승님이 웹진 비유라는 곳에 시장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어쩌다 보니 이제 뭐 무슨 프리뷰 아니면 좀 그러니까 어떤 페어라던가 전시라던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약간 미리 가서 약간 초대 손님들 이것도 다 언제 편집하냐. 진짜 최대한 담백하고 끼를 하나도 부리지 않는 식으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, 그리고 이곳은 저번에 채정이랑 브이로그 찍었을 때 채정이한테는 주얼리부터 발끝까지 소개해주세요 이랬었는데 저는 제 귀걸이를 빼먹었다고요. 그래서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정말 피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레베카 핀토라고 좀 큰 브랜드는 아니에요. 작은 브랜드고 모든 제품이 핸드메이드입니다. 관심 있으시다면